지금 제가 계산을 한참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2월 18일, 2월은 짧으니까 그러면 2월 열흘 남고 3월은 31일까지니까 41일, 그리고 4월 13일 더하면 54일, 53일 남았습니다. 정치 이야기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아니, 선거가 이렇게 앞으로 왔는데 예. 뭐 지역구 뭐 이런 거 하나도 지금 못하고 계속 만나서 싸움들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 이 선거구 획정은 지금 뭐 사실 현재의 선거구가 위헌 상태인 거죠. 그렇죠. 12월 말까지 인구 편차 2대1로 맞추라는 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처럼 뭐 이거 완전히 실종된 상태인데 네. 정치권도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또 뭐 쟁점 법안도 있고 해가지고 네.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는 사실 요즘 보도도 굉장히 적어졌더라고요. 그렇죠. 네. 굉장히 좀 이게 당황스러운 형태인데, 네. 상황인데, 이게 지금 이번만 그런 건 사실 아닙니다. 네. 네. 기존의 역대 선거 보면 항상 40여일 남겨놓고, 또 50여일 남겨놓고, 또 30여일 남겨놓고 선거구 획정이 된 적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17대 총선의 경우에는 37일인가를 남겨놓고 선거구 획정이 돼서, 네. 이게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국회의원들이 지금 아직 50여일 남았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지, 네. 이건 뭐 대단히 일단 비정상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네. 뭐 나쁜 거를 그냥 보고 배우는 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려면 예. 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작년에 만들어 가지고 예. 위원들 다 해서 그분들 회의 여러 번 하고, 또 뭐 사실은 무슨 사례비랄까? 뭐 그렇죠. 지불하고 예. 그냥 국민 돈만 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그렇게 된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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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법안하고 선거법 이제 개정을 두고 여야 간 입장이 팽팽한데, 예. 양당 지도부가 만나서 단판을 짓기로 했다. 그런 뉴스는 예. 매일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또 만나는 것 같은데 전망이 밝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거구 획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비례대표와 이 지역구 의석수의 비율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였는데, 그거는 이미 나오지 이미 않았습니까? 나왔어요. 비례대표를 이제 줄이고 지역구를 7수 늘리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느냐? 네. 이 이유는 지금 새누리당은 이제 노동 관련 법안이라든지 뭐 서비스 경제와 관련 법안, 그리고 이 쟁점 법안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러한 것들을 먼저 처리하고 그런 다음에 선거구 획정을 하자라는 게 여당의 입장이고요. 네. 야당은 일단 선거구 획정부터 하고 네. 그런 다음에 쟁점 법안을 처리하자. 이 순서 가지고 지금 이렇게 계속 협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북한 네. 인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테러 문구라든지 방지법이라든가. 테러 방지법도 그렇고 말이죠. 이런 걸 가지고 좀 여야가 완전 합의는 이루지 않았으나 네. 대강에 있어가지고는 다 합의를 봐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네. 네. 지금 그러한 선거 획정과 쟁점 법안의 그 순서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여야 간에 서로 믿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거 먼저 그렇습니다. 해주고 예. 나중에 우리가 해달라는 거 너희 안 해줄지도 몰라. 이런 불안 때문인데 신뢰의 위기군요. 자기 카드를 이제 미리 내놔버리고 이제 얻지 못한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네. 예. 19대 국회 마지막까지도 정말 식물 국회를 정말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단 선거 얘기를 좀 들어가서요. 예. 새누리당이 여당인데 어쩜 이렇게 서로 험악하게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부성 대표하고 이한구 이제 공천관리위원장 예. 우선 추천 지역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그냥 할 거냐, 그러려면 공천관리위원회를 해체하겠다. 김부성 대표 입장 그런 거 같고, 우리 둘 중에 누구 하나 그만두자.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지금 폭발하고 있나요? 현재 이제 우선 추천제라는 게 당원 당규에 이제 명시돼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한구 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 이한구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의 얘기가 네. 시도 광역시도에서 최소한도 한석에서 최대 3석까지 우선 추천할 수 있다는 말을 한 게 이제 촉발이 된 아주 직접적인 계기입니다. 네네. 그런 기존에 항상 김무성 대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이제 이 전략공천, 그리고 상향식 공천을 두고 항상 잡음은 좀 있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선 추천은 사실은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요. 네. 이제 여성이라든지 이제 장애인들 이런 이른바 정치적 소수자들하고요. 네. 후보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곳에 우선 추천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 예, 근데 지금 이제 그것이 사실상의 전략 공천이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이한구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러한 취지의 전략 공천에 좀 반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는 워낙
이른바 국민공천, 상향식 공천에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이한구 위원장이 아주 이제 직설적으로 우선 추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포문을 여니까 네. 그것은 공천관리위원회의 권한이 아니다고 하니까 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당원 당규에 나와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쯤 되면은 당대표가 물러나지 내가 물러나든지 다시 이렇게까지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현재 새누리당의 공천 갈등은 외형적으로는 그런데 네.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사실상 청와대나 정무 출신들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을 특정 지역에 네. 이렇게 뭐 내리꽂이를 하는 게 아니야라는 의심을 비박계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바로 이게 쟁점의 이제 핵심입니다. 예. 네. 이한구 저 공천관리위원장을 엊그제 이 시간에 인터뷰했는데 제가 예. 우선 추천이라는 이름이 뭐 전략공천하고 뭐가 다르냐. 그렇다면 왜 TK, PK 지역 새누리당의 예. 지지율이 높은 지역에 하겠다는 거냐. 그랬더니 소수자들 정치 신인들은 지명도에 있어서 낮기 때문에 새누리당에 유리한 지역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답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자, 예. 이게 폭발하고 있는데 예.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예.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연설 저 월요일 날 있었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걸 원내대표의 연설은 뭐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한, 국회에서 네, 제안한,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제 반박을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개성공단에 관련돼서는 개성공단 부흥법을 만들어서 네, 개성공단을 선거 후에 반드시 부활시키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서 완전히 이제 대통령의 입장과는 정면 배치되는 거였고요. 네, 네, 정보 외교 라인, 외교 안보 라인의 문책을 요구를 했습니다. 통일부 장관도 즉각 정지를 네, 시켜라. 그래서 여야의 접점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났죠. 그리고 네, 북한 인권법도 이제 부정적으로 입장을 밝혔고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네.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예. 그런 가운데 이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우리도 핵에 관해서 의지를 예.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연설을 했던 게 생각나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는 3부에서 김영삼 예. 대통령 정부 시절에 그 외무장관 지내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주미 대사를 지낸 한승주 전 장관을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이상돈 교수를 이 시간에 인터뷰할 때 국민의당에 이제 가겠다는 뜻을 밝히고 아직 입당은 안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제 입당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정동영 그 의원을 어제 이 시간에 아주 길게 인터뷰를 했는데 예. 이상돈 위원장 말하기는 정동영 의원이 국민의당에 들어가면 안 가겠다. 좌클릭되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가면서 그 안보에 관한 그 행보나 그 예. 스탠스가 국민의당이 바뀔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상돈 이제 교수가 이 햇볕 정책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거 다 실패했다 그렇게 얘기했죠. 햇볕 실패 역대 정권의 모든 뭐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핵심은 역시 지금 이제 햇볕 정책이나 포용 정책은 현재 야권이 가지고 있는 하나 이념적인 정체성의 근간이었거든요. 네네, 네, 그것을 이제 이상돈 교수가 정면으로 이제 반박한 거거든요. 네, 그럼 정동영 전 의원으로서는 어쨌든 뭐 열린우리당을 같이 만들었고 이런 네, 상황 속에서 햇볕 정책을 포기한다라는 그 당에 들어가는 것은 입당의 명분이 너무 약한 거죠. 그렇죠. 그런 건 정동영 의원으로서는 일단 명분에 있어서 입당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됐고 입당할 수 있는 공간이나 입지가 대단히 축소돼 있는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지금. 예, 그렇군요.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네, 어제 그 정동영 의원 그 전 의원 길게 인터뷰하는 가운데 제가 그런 질문했거든요. 햇볕 정책도 실패하고 비핵 개방 3천도 실패하고 통일 대박 박근혜 대통령의 그 대북한 정책 다 실패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햇볕 정책은 그렇지 않다. 예. 그때는 뭐 교류가 있었고 이제 그렇게 답을 들은 게 기억이 납니다. 정 예. 장관의 그 선택이 어떻게 될까요? 국민의당에서는 아직도 그 전 정동영 장관 영입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정동영 전 장관으로서는 아마 이상돈 교수의 그러한 발언을 가지고 그대로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최소한의 명분이 필요할 겁니다. 만약에 입당을 하려 한다면 국민당에 가려 한다면 네, 네, 그러면 이상돈 위원장이 내용이 뻔한 거라 하더라도 저도 명분에 있어서 그 형식 네, 논리에 있어서라도
이 정동영 전 의원의 입장을 좀 뭐 이게 네.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언급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 그래야 입당의 명분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뭐또 며칠 봐야 되겠네. 정동영 그렇습니다. 전 예, 의원이 며칠 고민하면서 입당을 생각하겠다고 어제 답한 게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용의대 최창열 교수였습니다. 7시 44분 30초입니다.